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시고요. 적확하게 필요하신 것만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측백나무 오일과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제가 방송에서 긴 얘기 안 할 테니까 새롭게 추가 보충 내용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지금 되도록이면은 좀 지저분한 정치권 얘기나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 국정원에서 그 국정원장 하시는 그 조태영 원장이 나와서 무슨 북한 관련 얘기를 하고 하는데 좀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눈을 좀 안구를 정화시키고 좀 교정해 드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선 권력 승계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권력 승계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지금 주해라고 하는 그 딸아이에게 권력 승계 작업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정원에서 그런 얘기 했다라고 그 정보위원회에 참석했던 그런 참 철딱서니 없는 애들이 한 녀석은 국정원에서 문재인 정권 때 그 기조실장 뭐 차장까지 했던 아주 친북적인 종북적인 그런 인사인데 바로 박선원이에요. 그 박선원이가 나와서 찍고 까불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북의 정권이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권력 세습이 될지를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정은이의 정자를 받아서 아들을 만드는 여자들은 3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현성월이요, 둘째가 리설주요, 셋째가 제1조총련 출신의 려심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들은 각기 김정은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는데 현성월이가 낳은 아들이 금년도 17세 김일봉입니다. 일봉. 리설주가 낳은 애는 김령주입니다. 영주. 그리고 리설주가 난 딸에는 김은주입니다. 그 주혜라고 그러는 애가 그 이름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피아니스트 출신의 조총련 여인 려심은요, 가장 어린 아들을 지금 낳아서 지금 5살, 6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첫 번째 여자였다. 그래서 아마 가장 17살 이상 되는 남자애를 그 려심이가 낳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워낙에 974 부대나 호위사령부 내에서 김정은 가족에 대한 것은 아주 특급 비밀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974 요원들이나 호위사령부가 아니면 그 내부의 이름조차도 알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벌써 퇴직한 지가 13년이 흘렀는데 13년이 흐른 퇴역 공작관이 지금도 수조 원의 돈을 쓰는 국가정보원 조직보다도 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공작관은 본시 정직해야 합니다. 공작관은 본시 사실에 입각한 팩트만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보고와 그렇지 못한 악습들이 그동안에 국정원에서 너무 많이 수십 년 동안 쌓여있다 보니까 지금의 현장감 전혀 없는 애들이 지금 국정원의 차장으로 앉아있고 또 철딱서니 없는 어린애들이 국정원의 국장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조직이 썩은 조직이요, 살아있는 조직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보를 입수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아이들 3명의 아들을 낳은 여자들 사이에 지금 김정은 사후에 앞으로 섭정을 할 그런 대왕 대비마마의 역할을 할 여인이 현성월, 리설주, 려심 3명이 있는데, 자, 여기 하나 더 백두산 혈통이라면서 끼어드는 애가 하나 있죠. 누구죠? 바로 김여정이에요. 그냥 알고 봤더니 여정이는 걔네 애비 김정일이도 소련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났고 또
김여정이를 낳은 엄마 고영희는 뭐다? 일본 후지산 계열의 조총련. 특히나 그 외할아버지는 뭐다? 야쿠자, 깡패, 건달이었다.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의 본 고향 어디다? 제주도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백두혈통도 아닌 것들이 백두혈통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김씨 왕조를 세습해서 지금 독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세력들이 진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금 탈취해서 그 범죄 집단들이 멋대로 지금 북녘 땅을 지금 갖고 놀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성월, 그 다음에 리설주, 려심, 김여정 이 4명의 여자가 권력을 두고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심각한 내용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현성월의 위상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을까요? 바로 현성월이가 서기실의 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성월은 지난 7월 초 아마 5일에서 10일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은의 방중 행사를 위해서 중국에 가서 미리 관련 기관 사람들을 만나서 사전 일정 스케줄을 조정하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거는요, 가무단 악단의 지휘 역할하는 현성월이가 잘해요. 예?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 현성월이가 앞으로도 이제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딴 거보다도 현성월은 이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이 못된 똥강아지 3마리가 스위스에 유학하고 있을 때부터 그들에 대한 보모 내지는 시녀로서 그곳에 갔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로 있던 리수용이란 놈과 함께 이 똥개 3마리를 부양하는데 사료 주고 물 주고 먹이 주고 해가면서 이 똥개들 관리를 했죠. 그런데 이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 현성월이는 김정은이에게 이 여자가 어떤 건지, 여자의 몸이 섹스를 하면 뭐가 좋은 건지, 어떤 쾌감이 있는 건지를 직접 몸을 가지고 가르쳐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한테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여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술 먹고 술주정을 부린다거나 아무 데서나 한번 행동하는 것들이 그간에 종종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현성월이가 낳은 아들이 가장 체격이 건장하고 씩씩하고 늠름하다 그럽니다. 반면에 리설주가 낳은 아들 김령주는요, 폐병 환자처럼 외모가 한심하기 짝이 없고 마치 폐병 말기에 들은 환자처럼 깡 말라서 정말로 볼품이 없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나 이탈리아 본젤라또도 갖다 먹이고 모든 치즈, 고기 다 먹였을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 려시미가 낳았다고 하는 꼬마 혹은 가장 위일 수도 있는 려시미의 아들에 대한 어떤 첩보는 아직까지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핵심 사항이 되고 있는 김주애라는 여자의 핵실험자의 미사일 실험자의 장군들을 갖다가 완전히 놀이개처럼 갖고 놀지요. 자, 그러고 있는 김주애라는 애가 실질적으로 다음 정권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당 중앙위원회에 그 아주 소수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등장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구도 그 자리에 나타난 김정은이의 아이는 없다. 자, 그럼 김주애는 뭐냐? 자, 김주애는 일단 이 여성들이 알력을 갖고 싸우는데 하나의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버퍼 역할이죠. 그러니까 여정이도 때로는 uncontrollable해. 그 다음에 현성월이도 가끔 가다 술 먹고 꼬장을 부려. 또 리설주도. 그러니까 이 여자들끼리의 싸움을 막기 위한 하나의 완충제를 좀 넣어놓은 게 바로 김주애인데, 자, 그 김주애도요, 걔 본명이 아니에요. 제가 제 방송에서 은주라고, 김은주라고 얘기 그렇게 해도 국정원에서 시정을 안 해. 교정을 안 해. 그러겠지.
퇴역한 공작관 저따위 새끼가 알면 뭘 알겠어. 이러고 아마 시건방을 떨고 있을 거야. 근데 나중에 밝혀지면 어떡하지? 응? 이미 작년에 영국 언론들도 우리나라 코리아 타임즈 기사를 백으로 해서 그 근거로 삼아갖고 김정은의 혈족, 가계도를 갖다 보도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 그런 걸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략 몇 명이라는지 나는 알잖아? 그 대략 예산이 얼마 쓰는지 알잖아? 그런데 나 지금 연금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여러분들 수천 명이 할 일을 나 혼자 하고 있잖아. 응? 이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되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감사실 이놈의 똥개들아 잘 들어. 오늘 내가 하는 얘기는 꼭 요약해서 그 뭣도 모르고 다니면서 강연하고 서치고 다니는 황원진이나 홍장원이 이런 애들한테 알려주라고. 조태용 씨는 이미 물 건너갔어. 저 교육시켜봤자 안 돼.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국정원 출신이라고 그 차장짜리 앉은 두 놈한테 알려주라고. 제발 자식들아 좀 현장에 다니면서 얘기 좀 들으라고. 그래서 지금 북쪽에서는 그 주애란 이름도요. 누가 얘기한 거야? 데니스 로드먼이 미국 가서 한 거 아니야. 북평양 갔다 와서. 그 뭐냐면 영어치로 하면 어떻게 돼요? Julia is my daughter. Elizabeth is my daughter. 혹은 Lydia is my daughter. 미국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 애가 내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김정은이가. 저 애가 내 딸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는 저 애를 갖다가 that 걸로 했는지 뭐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전 something is my daughter 이렇게 된 거야. somebody is my daughter. 내지는 some name is my daughter 이렇게 번역이 됐겠지. 그러니까 기행을 일삼는 데니스 로드먼은 저 애를 주애로 두는 거야. 미스언더스탠딩 한 거지. 응? 그래갖고 그거 지금 계속해서 서방에서 나온 그 자료가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주애라는 주애. 저애. 이거는 발음상, 프로넌세이션상, 포네틱상 이게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여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국정원에서 뭘 해야 되죠? 정확하게 그 애가 이름이 뭔지, 그러니까 무슨 존대한 존경받는 어쩌고 앞에 수식어 붙지만 이북의 중앙방송도 그 아이의 이름을 얘기 못 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국정원이라 그러면 뭘 해야 돼? 정확한 이름을 알아내야지. 그런데 걔 이름을 자꾸 주에다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알려주잖아. 김은주라고. 걔 오빠 폐병걸리 같은 보잘것없는 김영주라고.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하고 그 영자는 한자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 그 친구는 아마 그 영자가 꽃뿌릴 영자인가 아니면 구설옥변의 꽃뿌릴 영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야. 얘는 령주라 그래. 두음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령이라고 하면 령혼. 영혼할 때, 신령스럽다 할 때 그 령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두령할 때 그 령자, 수령할 때 그 령자 될 수도. 그러니까 한자는 다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좀 분석을 해서 국정원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안 헷갈릴 텐데. 지금 돈을 얼마를 쓰냐고 여러분들이. 몇 명이 지금 한 달에 평균자가 얼마씩 받아? 월급. 까볼까 한번? 그러면 그 돈을 받고 그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사료값도 못하냐고. 사료값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북한 평양 내에서 암투가 벌어지는데 현성월이의 위치가 지금 그 서기실에 서기실장으로 됐다 그러면 이런 거는 S급 첩반이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국정원이. 그러니까 내가 좀 알려주면은 받아 적으라니까 이놈들아. 무식한 놈들아 좀. 일 못하고 일 안 하고 말이야 밥만 처먹고 있으면 되겠냐고 니들이. 우리 선배들이 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고 살아? 인간답지 못하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한심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140km, 보면 모르냐? 140km, 130km 나가는 거? 그런데, 무슨 질환이 있어서 약을 어딜 사온다고? 야,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는 국가 지도 원수 아니야. 걔네 나라, 그 집단 안에서, 그 깡패 조직 안에서. 그러면 김정은이 입에 들어가는 걸 아무거나 사다 넣냐고. 이 한심한 친구들아. 봉화진료소라고 아는가? 적십자병원 이런 데 아는가? 그러면 봉화진료소는 어떤 곳이야? 국가 원수급, 국가 지도자급, 국가 대표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진료소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김정은이 입에 들어갈 약이 됐던 영양제가 됐던 그런 걸 살려면 봉화진료소 특급 의사들이 직접 나가서 직접 골라와. 물론 서기실 애들 동행을 하지. 뭘 좀 알고 떠들어라 이놈들아. 어디 그런 야마시 치는 거짓말 소리를 말이야. 정보위원회 와가지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조태영 씨한테 그 만들어서 주고 읽으라 그러면 그 조태영이는 뭘 알아? 알아야지 얘기할 거 아니야. 북조선 애들 누구 만나봤어? 공작 한번 해봤냐고. 기본계획 수업도 안 써본 사람 아니야. 그럼 제대로 좀 보조를 해주던가 이놈들아. 아유 진짜. 자,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이런 얘기가 나가면 누가 좋아해? 박선원이 같이 국정원에 지난 문재인 때 거기 박혀가서 간첩질 하던 애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잖아. 정보위에 들어가 있잖아. 얼마나 찢고 또 까불겠어. 이 한심한 놈들아. 지금 금년도 2024년도 7월 달에 북한 동향 내가 우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나간 과거 동안에 북한의 공작 부서가 대남 간첩 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곳에서 일본 사람을 납치를 해왔어요. 근데 몇 명을 납치했는지 몰라. 하도 중간에 죽인 사람들도 많고 뭐 이렇게 많은데 과거 2002년인가 4년도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그때 부수상이 아베 신조였어요. 그 팀이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4명에 5명에 데리고 오죠. 그런데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준 거야. 지금 북한 애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일제 35년 동안에 우리를 괴롭힌 그 대가로 돈을 좀 받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거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야, 납치자 다 내놔. 2번째, 핵 포기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김여정이가 온갖 요소를 풀어내고 오도 방정을 뜨면서 이게 또 미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내각조사실은 우리 국정원하고 달라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처럼 오도방정은 안 떨어. 내각조사실은 예를 들면은 내각조사실 최고 엘리트, 최고 에이스, 외교부의 최고 에이스, 최고 엘리트 어디 일할 것 같아요? 미국 워싱턴 보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러시아 전담시킵니다. 에? 북방 도서 문제 있죠? 홋카이도, 북해도가 러시아 바로 밑에 있죠? 일본 외교부나 일본 내각조사실의 가장 우수한 엘리트 요원은요, 바로 대러시아 문제를 담당합니다. 그만큼 일본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납치자 문제, 또 이북 저놈의 새끼들은 납치자라 그래. 두음 법칙을 활용 안 하니까. 이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일본이 북쪽 애들이 이런 식으로 공갈치고 협박한다 그래서 겁을 집어먹을 것 같습니까? 집어먹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먹죠. 전혀 안 먹죠.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좀 하는 얘기가, 야, 니네들 빨리 핵 포기해. 핵 포기해. 그리고 납치자 있으면 다 내놔. 그러면 우리가 돈 줄지 말지, 피해 보상해 줄지 말지 고려해 볼게. 지금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돈에 환장한 놈들이 있으니까 일본인 납치자들의 신체 정보를 어떻게 봉화진료소가 됐든 적십자병원이 되든 특급 대우를 해주면서 이들에 대한 건강 진단하고 하는 걸 그 건강 관련 자료를 뺄 수만 있으면 이 엄청난 돈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거는 한 100억 달러 이상을 지금
일제 강점에 대한 대가로 피해 보상을 좀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찰로 못 받더라도 뭐 와서 인프라를 일본 건설회사가 해준다거나, 그래서 뭐 철도나 도로나 항만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리노베이션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대일 협상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통일부나 국정원처럼 그때그때 정권에 입맞춰서 알랑거리는 똥개들이 일본에는 없다 이거야. 현실주의자들.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넘쳐나는 내각조서실의 정예 정보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 애들의 그 사술에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북쪽 애들이 항상 대한민국 교회, 사찰, 성당에 대고 하는 얘기가 뭐야? 인도주의 지원도 필요하다. 아이들 먹을 거 달라. 약품 달라. 먹을 거 달라. 이따 소리 하죠. 자, 이러면서도 일본한테는 이놈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야, 일본. 어차피 식민지 배상금 니들이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납치자 문제 타결 짓게 되면은 한 번에 협상을 하자. 타결 보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일본 사람들을 강제로, 불법으로, 포갑적인 방식을 통해서 잡아가서 납치해놓고서 그 사람들은 믿기로 해가지고 돈을 달라? 아니,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 한다고 하는데 얘네는 그 정도도 넘어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슨 뭐 해외에서 예를 들면 뭐 말레이시아다, 몽골이다, 뭐 접촉했다, 어쨌다, 뭐 얘기도 나오지만요. 일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바보예요. 에? 절대로 북쪽 애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응하기나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 북쪽 애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러려면 휴민트를 살려서 아내 얘기를 들어와야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다 죽었잖아. 다 죽여 없애버렸잖아. 언제? 문재인 때. 누가? 서훈과 김상균과 그 밑에 있던 노은채, 그리고 또 다른 한 놈, 현재 국장으로 있는 그놈. 이놈들의 라인에 의해서 다 초토화돼서 북한 내부에 우리 남쪽 일을 해주던 공작원들이 다 일망타진나에 다 죽었잖아. 응?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도 문재인에 대해 조사도 안 해. 착수조차도 안 해. 누가?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 황금의 트리오 팀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일본 사람은 납치된 게 한두 명이겠어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5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많은 원통한 사람의 죽음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겠냐 이거야. 어떤 식으로. 돈으로 보상할 수 있어요? 응? 모 일간지 같은 데서는 매구미라는 여성, 올해 한 60세 정도 된 여성인데 그 여성이 한국에서 또 납치되어 간 김모 씨와 결혼을 해서 난 딸이 김은경이라고 있대. 지금 서기실에서 대일 문제를 전담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아주 그런 핵심 분자로 분류를 해서 교육도 잘 시킨 것 같던데, 그 매구미의 딸, 그 딸을 통해서 또 다른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대한민국을 적화하겠다는 그 대남혁명 통일전선 이론이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가 않았다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는 우리 국정원장, 그러니까 이전에 안기부죠. 안기부장 했던 권영애 전 부장이 광주에 누가 다녀갔다고 얘기를 했잖아. 스카이데일리에 가갖고.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와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다루지도 않아. 취급하지도 않아. 이게 뭐야? 얼반 빨갱이화 됐다는 거지. 얼반 공산주의로 가는 게 좋다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공산주의가 돼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칼로 낫으로 목이 잘려나가고
죽창으로 가슴과 등이 찔려갖고 뚫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한번 처참한 꼴을 당해봐야 알겠느냐 이거지. 응? 지금 천지를 모르고 깨춤을 추고 있는 이런 정치인스럽지도 않은 정치인들, 이런 애들을 앞에 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친중 친북적인 좌익 좌파 아이들을 192명이나 선출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는 윤석열도 좌파요, 국회도 좌파요, 저 나라는 지금 좌파로 좌익으로 좀 흘러가고 있구나. 조금 있으면 자원도 없는 형편이니까 베네수엘라보다도 못한 형편으로 꼬꾸라지겠구나. 우리한테 관심 안 가져요 지금. 혈맹? 너 혼자서나 혈맹해 이놈아. 동맹? 그래 너 혼자서나 동맹이라고 떠들어. 우리는 주한미군 28,000명만 있으면 돼. 이런 입장이라고 지금. 왜? 중국을 때려잡아야 되니까. 중국을 때려잡기 위한 최첨단, 최전진 기지 어디야? 평택 험프리스 기지 아니야. 군산, 오산이고. 근데 간첩 문재인을 잡아서 조사하라고 반중 친미를 한다고 해서 기다려줬는데 2년이 넘도록 쌩을 까고 안 하고 있죠? 안면 몰수해버렸죠? 이번에 D&I 에브릴 헤인즈가 6월 28일에 다녀와서 얘기를 한번 하니까 이제 반눈이나 뜰똥말똥 하고 있는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미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너네들 각성해라. 제2의 박정희, 제2의 전두환이 없는 한 너희들하고는 앞으로 협조가 없다. 이런 입장이 지금 미국이. 응? 트럼프가 돼보지 아마 압박이 더 들어올걸요? 정확한 우리의 스탠스를 알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위산업 잘 되잖아요? 근데 문재인 씨가 건네진 USB 안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체 소스 코드가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털렸잖아요? 이런 건 저는 미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응? 이번에 정보사 역으로 북쪽에 그 정보 넘어간 거 있죠? 그거 국정원이 직접 찾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우방국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것도. 간첩이 드글드글해, 국정원도, 정보사도. 왜? 그동안 문재인이 5년 동안에 아주 그냥 극단의 방법과 극단의 속도로 좌경화시키고 형이화시켜서 친북, 친중화시키는데 매진한 결과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바로잡으라고 바로 잡는다고 해서 지지를 해줬더니 대통령 되신 분께서 아무것도 안 해. 배째라 그래. 그러더니 금년 봄에는 인턴 레지던트 의대 정원을 갖다가 늘린다 어쩐다 하면서 완전히 의사들과 대척점에 서서 싸움질만 해. 그러면서 수백만 표가 날아가지. 의사와 그 가족 친척들을. 그러면서 봤더니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무마하고 정부가 하는 일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호도하기 위해서 돈 쓴 게 1조 3천억이 건댔대 벌써. 이런 식이야. 자,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애들이 일본을 꼬시든지 뭘 해갖고 뭘 하려고는 해요. 그런데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특히나 CIA와 일본 내각조사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우방에는 뭐를 해야 돼? 북한의 내밀한 곳에 침투해서 북쪽 애들의 정확한 얘기가 뭔지 가져다가 주고 우리 우방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국회 정보위에 나와서 헛소리나 삘삘하고 응? 내용물도 없는 그런 얘기하면서 밥은 왜 먹을까요? 밥은 월급은 왜 받아갈까요? 나나 우리 선배들이 있을 때 특히 살아있는 전설 백호 선배님이 우리가 활동하고 일할 때는요 이런 일이 없었어. 이런 일이 오직 우리는 뭐만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만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했어요. 응? 그런데
지금은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한 거 아니야. 정권을 위해서. 문재인 때 어땠는데 뭐 윤석열 때 어땠다고 지금 뭐 수미 테리건 해갖고 뭐 네가 더 못했다 네가 더 못했다 뭐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미국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럽디다. 정말 신의도 없고 짐승만도 못한 응? 그런 아주 악질적인 집단이 국정원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 이제 뭐 오픈을 했던 오픈하지 않았던 미국 가서 뭘 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어. 미국 FBI가 이번 한 번 더 잡아 족칠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응? 그러니까 옛날에 그 뉴욕에서 그 어떤 병신 새끼가 지갑에서 말이야 돈꺼내갖고 주다가 찍혀갖고 쫓겨난 놈이 하나 있는데 그런 새끼들 그 뭐 국정원 요원이다 어쨌다 해갖고 미국 파견했다가는 이제는 현장에서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어. 고발 안 해 그냥 잡아다가 파 묻어버리든지 하겠지 그냥. 응? 어디 말이야 기본도 안 된 자식들을 갖다가 누구 뭐 보좌관 했다고 뭐 누구 뭐 비서했다고 원장 비서했다고 보내고 말이야. 옛날에는 육사 애들이 맨날 그렇게 해서 맨 워싱턴을 많이 갔다고. 영어도 안 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누구야? 이병호 같은 사람 아니야. 이병호. 응? 영어 잘해서 갔겠어 거기를? 자 지금 내가 지금 북한하고 일본 애들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정보기관으로까지 얘기가 확장되는 거는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연결이 돼 있어도 불갑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지금 뭐 또 제가 뭐 3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본다고 그렇게 있잖아요. 10분 뭐 5분 쇼츠 이런 것만 봐서 하면요. 내가 좀 경망스러운 비유를 할게. 토끼띠야 다들? 토끼가 교미하는데 걸린 시간 몇 초야? 1초지 1초. 다들 토끼냐고. 좀 있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면은 그 댓글에다가 뭐 20분 미만으로 해라, 뭐 10분 단위로 해라. 여러분들이 와서 해 그러면. 그런 소리 할 사람들. 어렵게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 입수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폭파되지 않을 정도의 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은 고마워해야지 말이야. 뭐 줄이랴 말아라 뭐 참 진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자유우파인 척하면서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떠서 한 입에 딱 잡술 수 있게 넣어드려야 그래야지 잡숫고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제 방송이 길어서 지겹다 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 당신들 내가 말하는 얘기를 다른 자유우파 채널이라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애들 있지. 근데 실명 얘기 안 할게. 다 알잖아. 어디 목사님한테 돈 받아먹는 애들. 내가 그런 애들처럼 방송 그딴 식으로 해요. 광고비 1센트도 안 붙습니다. 제 방송에. 그래도 방송하는 건 왜야? 국민 여러분들에서 똑바로 아시라고. 정확한 판단의 근거를 알고 계시라고. 변별력 있는 높은 문화생활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 수고한다 이 얘기는 못할 망정 뭐는 줄여서 해라 뭐 어쩌라. 아니 얼마나 더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그렇게 해드려야지 잡소. 길어서 소화가 안 되면 보지 마요 내 방송. 왜 봐? 왜 보면서 그런 댓글 달아요? 에? 참 웃기는 분들이야 정말. 아니 국정원 퇴직한 지 13년 된 이 초로의 신사가 말이야. 열심히 공작 활동을 해서 비밀 정보를 입수해서 국민에게 알려주려면 아니 고맙다 그러면서 후원금은 못 낼 망정 앉아갖고 말이야. 뭐 줄여라 어떻게 쪼개라. 얘라 진짜 하는 짓들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똑바로 가겠어요? 그따위 수준을 갖고 뭐가 되겠어? 오늘 지금 밖에 영상 37도야. 그런데 이곳은 우리 선배님이 내어주신 이 아득한 공간에서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내가 국민 여러분들 위해서 해외 우리 교포 동포들을 위해서 이런 진실을 담은 팩트를 전달해드리면 고맙소 이래 될 텐데
앉아갖고 말이야. 뭐? 20분 단위로 쪼개지 않으면 안 본다. 안 보면 돼. 보지 마요. 보나 보나 뭐 많이 공부했다고 자칭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자, 제가 지금 북한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쪼개서 내가 방송을 올릴게요. 자, 지금까지는요. 북쪽이 일본을 이용해서 돈을 해먹으려고 하는 이 수작, 납치자 건을 갖고 일본 상대로 지금 장난치고 있는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렸어요. 아마 이거 국정원 애들 모를 거야. 알 수가 없지. 응? 그 민주당에 가 있는 김병기, 응? 이런 애들 자녀들을 갖다가 입사시키는 회사 아니야, 국정원이. 응? 또 문재인 때 기주실장했던 노은채 애들, 이런 애들을 갖다가 입사시키는 지금 조직 아니야. 그게 무슨 국가정보기관 아니야. 양아치 건달 양성소지. 브로커 양성소구나. 자, 국민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작지만 단단한 조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해. 못하지만 안 하는 측면도 엄청 커. 자, 그러니까 미국은 뭐라 그런다? 자꾸 제2의 박정희가 나와라. 제2의 전두환이가 나와라.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안 믿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 우리 자유우파도 믿을 놈 한 놈도 없다는 거 아니야. 누굴 믿겠냐고, 미국에서. 응? 선거 조작을 하든 기계로 부정을 하든 다 입 쳐닫고 아무 소리 안 해. 그게 자유우파 아니야. 응? 정당이 됐든 뭐가 됐든 선거를 조작을 했잖아. 불법으로 부정을 했잖아. 근데도 입 쳐닫고 얘기 안 해. 뭐라는지 알아? 변명이? 응? 자유우파에서 대법원 판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 나오기 전에 안 된대. 그러면 배춧잎이 한 장이라도 나오면 뭉치로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2장, 3장만 나와도 그 선거는 뭐예요? 무효죠.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개떡 같은 우리나라 사법기관에서 해놓은 판례가 있었다 저쳤다 하면서 부정선거 아니래. 그럼 뭐가 부정선거야? 돈 처먹은 대로 노는 거야? 뭐야 그러면?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국민 여러분. 정신들 바짝 차리세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국의 요청이 뭐라고? 제2의 박정희, 제2의 전두환이 나오면 니네 돕겠다 이거야. 그거 없이는 절대로 니네 돕지 않는다야. 지금 자유우파 뭐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하고 뭐 서울역 앞에서 뭐하고 한다고 하죠. 미국 애들이 동양 첩보는 수집을 하겠지. 그러나 인물들 봐서 어떤 놈이 대통령을 하고 어떤 놈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당당히 끌고 나가냐. 없다는 얘기야. 현재 정부건, 현재 국회, 현재 사법부 어딜 봐도 없어. 소위 자유우파라는 데도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백마 타고 온 왕자님만 기다려야 돼? 아니지. 제2의 박정희를 찾아야 돼. 제2의 전두환을 찾고. 두 분을 다 합쳐놓은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한 명만이라도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찾아내야지. 그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